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정부 개미 차범 박프로예요. 2022년 3월 8일 화요일장도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 마이너스 1.09%,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 마이너스 1.29% 급락을 하면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이죠. 이 악재가 지금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찐 바닥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빵 매수 절대 안 되죠. 지금 코쟁이들도 그렇고 확실히 상방 포지션을 잡는 흐름이 확실하게 정말 와닿을 정도로 그런 흐름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며칠째 코쟁이들은 열심히 팔고 있어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찐바닥이다 예상 자체가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전쟁 리스크가 소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대는 사수해주는 게 좋고요. 코스닥은 베스트는 88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깨진 상황이죠. 하방으로 더 빠질 경우에 850은 지켜주는 게 좋으세요. 지수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대선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 22년 3월 9일 내일이죠. 내일은 휴장이죠. 주식시장이 개장을 안 해요. 법정 공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치를 공부를 하고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떤 후보가 되든 말든 솔직한 심정으로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겠죠. 누구는 윤석열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좋을 수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신대로 해서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한 권리죠. 국민의 권리, 투표는. 일단 오늘 내용은 대선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볼까 해요. 주제는 대선 관련인데 간단하게, 일단 대선 같은 경우는 매년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매년 대선하는 게 아니죠.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부터 주가는 끝없이 움직임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 당에 2명의 후보가 나왔어.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두 분이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대통령 대선 나갈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두 후보의 관련주들은 오르락내리락 끝없이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위아래 출렁거리면서 어떤 종목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도 있고, 단기 100%, 1000%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회는 매년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다가 후보가 딱 정해지면 주가는 빠집니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주가 자체는 일단은 어떤 악재든 호재든 선반영이 돼요. 그리고 오르는 데 있어서는 기대 심리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더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 주가는 움직이는 거지, 그 기대심이 사라지게 되면 재료 소멸, 주가는 빠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 이슈 타고 움직이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삼상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이 삼상이 나가리가 되든 삼상이 통과가 되든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 종목의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그 뒤로는 그 재료 관련해서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추후 움직임이 또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럼 대선을 지금 하루 앞두고 있어요. 이제 투표. 현 시점에 주포만이 알겠죠. 이제 윤석열 관련주든 이재명 관련주든 주포만이 알 거예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자체는 움직일 수도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나가리가 됐다. 그럼 이재명주가 이제 추락, 완전히 하한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윤석열 종목은 날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관련주 별다른 움직임 크게 없고, 윤석열 관련주도 약반등에 그친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느냐 마느냐, 아니면 흐지부지 끝나느냐. 이건 아니면 배팅이죠. 도박이죠. 말 그대로. 주식 자체가 시스템이 도박인데, 도박이죠. 왜냐면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100%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아니면 또 진짜 도박이죠. 여튼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는 후보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고요. 확실하게 정해지면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여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그 후보의 정책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뭐 아니면 너에 베팅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그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 그 관련주들을 미리 찾아놓고 그 종목들을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윤석열 후보 관련주예요.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해서 대장을 이제 했던 종목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덕성 우선주, 뭐 서현 이런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 덕성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성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다 깨고 내려갔어요. 오늘도 지금 종가 기준 마이너스 16.28%나 빠지면서 마무리를 한 상황이에요.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 지금 구간은 앞전에 여기 박스권 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린 이 캔들의 종가 라인 부근에서 대충 1,900원인데 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종가 기준 1,700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 개장을 하면은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날레 불꽃을 한번 태워줄지 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1,900원대 정도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고, 그리고 위로에서 만약에 튈 경우에 헤딩할 수 있는 구간은 13,700원대 정도예요. 13,700원대 정도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일단 외국인 코쟁이가 좀 들어왔고요. 코쟁이가 좀 들어왔고, 그 밖에 별다른 거 뭐 기타 법인 쪽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여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밑으로 하방으로 90도로 떨어진 각이죠.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서현도 차트는 동일하세요. 지금 구간 차트는 동일하죠. 차트는 동일하고 시작점 금액이 1,300원대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졌어요. 조금 더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방에 갭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7,300량. 만약에 추락해버리면 7,300량 갭맥구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베스트는 1,300원 올라타야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헤딩할 수 있는 구간 11,300원대 정도. 서현이도 매동을 한번 볼까요? 이 녀석도 역시나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 기타 법인 쪽에서도 들어왔고요. 얘네들이 뭐 아니면 도에 베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이에요.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로 차트는 동일합니다. 신기하게도 너무 똑같죠. 일단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8,220원대 정도, 8,220원대 정도 여기까지 빠졌다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반등 라인은 앞전에 여기 마찬가지로 앞에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 박스권을 뚫어버린 강한 이 캔들의 센터 부근에서 지금 딱 종가 기준 걸쳐놨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헤딩할 수 있는 구간 11,500원대 정도. 그리고 매동 보면 역시나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기타 법인 들어왔고, 신기하죠. 매동이 다 비슷해. 뭐 주포가 같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볼만한 거는 예전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 관련주로 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일단 웹스라는 종목, 뭐 부동산 관련일 거예요 아마. 웹스도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금 깨고 내려갔어요. 깨고 내려갔고, 지금 이제 좀에 더 빠지게 되면 3,560원대는 안 깨는 게 좋고, 더 빠져도 3,170원 요 두 번째 라인은 지켜주는 게 좋으세요. 지켜주는 게 좋다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올라타야 되는 구간 4,650,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생각이라면 5,300량은 올라타서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부터 올라탄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을 봐야겠죠? 그러면은 대략 헤딩할 수 있는 구간 6,480원대 정도까지 열려있고, 그리고 매동을 한번 볼까요? 일단 외국인 들어왔어요. 외국인 들어왔고, 투시는 뭐 들어왔다 나갔고, 별다른 그 밖에 수급은 안 보이고요. 그 다음 종목은 누리플랜. 윤석열 정책 관련주로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종가 기준 6,630원 안 깨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로에서 이제 좋은 흐름 이어가려면 7,180원부터 올라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최근 고점 7,700량 헤딩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매동은 뭐 금융투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꾸준히 들어왔어요. 요 며칠은 안 들어왔고, 얘네들 들어온 게 지금 아직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들어온 거 일단 전부 나간 건 아니고, 수급이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요. 단기성일 가능성도 있지만 여튼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제가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 관련주를 주말에 쫙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고려시멘트가 강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그날 라인 그대로입니다. 고려시멘트 라인 그어드린 거 4,480원 그어드렸는데 보시면 어제 고점 4,440원 거의 근처 찍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죠. 더 중요한 거 눌려도 3,940원. 그러니까 고려시멘트 자체는 일단 지금 한번 캔들이 바뀌었죠.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 3,770원 크게 이탈이 없는 게 좋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베스트는 바로 안 가더라도 3,95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4,480원을 한번 강하게 뚫어줘야 이런 고점 그리고 이런 라인들 물려 계신 분들에게 본전 탈출의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윤석열 관련주예요. 정책 관련주, 후보 관련주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은 이재명 후보 관련주예요. 일단 카스. 이건 후보 관련으로 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데, 나락가고 있죠. 거의 나락을 가고 있어요. 나락을 가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2,760원은 이탈이 없는 게 좋고, 지금 딱 이 라인 때 여기 보이시죠? 뚫었다가 앞전에 고점 헤딩하고 다시 빠졌다 한 번 재차 뚫어버린 이 지점. 그러니까 2,760원대는 크게 안 벗어나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에서 올라타야 되는 구간은 3,100원대 정도, 3,100원대 정도 올라타서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바닥을 확인하고 위로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동으로 보게 되면은 윤석열과는 다르게 특별히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나갔죠. 어느 정도 돈이 나갔죠.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은 동신건설이요. 이거는 부동산 건설 관련이니까 아무래도 정책들과도 연관이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랑 또 엮여있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나가리가 돼버리면, 안 좋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염두하셔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동신건설은 종가 기준 18,300량 크게 안 벗어나는 게 좋으세요. 18,300량. 그리고 위로에서 가장 먼저 올라타야 되는 구간은 25,000원대 정도 됩니다. 여기를 가야 헤딩 구간 27,700량 정도 헤딩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매동 한번 볼까요? 일단 동신건설은 외국인이 좀에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좀에 들어왔고, 별다른 수급적인 측면은 없어요. 그리고 에이텍도 있고, 에이텍 TN도 있죠. 근데 에이텍을 볼게요. 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옥 가고 있죠. 이거 완전 하방 추세잖아요. 하방 추세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고점 저점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하방 추세 때예요. 얘가 상방으로 바뀌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엄청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12,000원대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28,000원대야. 거의 100% 상승을 해야 상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적인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주가 자체가 빠지는 게 추세가 전환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고,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해서 바로 또 급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에이텍 같은 경우는 11,500량, 11,500량이 깨져버리면 여긴 거의 원점까지 가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부분, 이런 데서 들여다보는 거지 쭉 계속 빠지는데 여기서 입질하는 거 아니에요. 잘 참고하셔야 돼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여튼 에이텍 같은 경우는 15,000원대 정도는 올라타서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여기 단기 박스 쳐졌던 구간, 여기는 올라타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매동은 특별히 볼 건 없네요. 투신 들어왔다 단타로 나갔고, 기타 법인에서 좀에 사고 있는 부분, 외국인도 단타 치는 것 같고요. 크게 볼 게 없어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지금 종목들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건산업, 이런 거는 정책 관련주로 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일단 후보 관련주랑은 또 좀 차이가 있죠. 움직임이 다르죠. 여튼 이건산업은 종가 기준 11,300량, 단기적으로는 11,300량은 크게 이탈이 없는 게 좋고요. 요 라인 때 크게 안 벗어나고 움직이는 게 좋으시다는 거고, 그리고 위로에서는 12,500량을 강하게 뚫어줘야 요런 꼬리 라인 잡아먹으러 요런데 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매동은 특별히 볼 거는 크게 없죠. 확 와닿는 수급적인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해 놓고 요 딱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 이제 대선 내일 투표 끝나고 정말 윤석열이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뭐 아니면 도에 굳이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는 매일 찾아와요. 근데 굳이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무 확연히 뭐 아님 도 이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부 삼아 보시는 게 좋고 다음 대선 때는 크게 미리 연구하셔가지고 다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제가 해드린 영상의 내용들이 충분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제목 하단 상세 설명 눌러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톡방의 주소와 비번이 있으세요. 그럼 저를 열심히 구독해주시는 분들, 열심히 주식을 배워가실 분들만 들어오셔서 활기차게 활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